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2023년 11월 고2 모의고사 영어를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영상은 이미 학습이 된 친구들을 위해서 복습용으로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18번부터 볼게요. To whom은 어떤 사람에게요. it 그것이 may concern 관련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니까 관계자 분께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어요.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에게 지속적인 또는 계속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하여 이 소음 문제가 무엇인가? That I am experiencing 내가 경험하고 있는 중인 이 지속적인 소음 문제에 대해서 당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대요. 우리 아파트는 향하고 있어요. 농구장을 이제 바스켓볼 코트, 농구장, 농구 코트. 커뮤니티 센터니까 커뮤니티 센터에 농구 코트를 향하고 있어요. while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고 해석하세요. I fully support 나는 전적으로 support 지지한다. The community center service니까 그 커뮤니티 센터 서비스 즉 커뮤니티 센터의 그 농구장을 이용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I am constantly 나는 끊임없이 being disrupted 방해를 받고 있는 중이다. by individuals 개인들에 의해서 즉 사람들에 의해서 playing basketball 농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late at night 밤늦도록 많은 밤 동안 I struggle 투부정사는요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몹시 애를 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나는 애를 쓰고 있어요.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to fall asleep 잠이 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공을 튕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각동사 목적어 현재분사 ing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을 튕기는 것을 그리고 소리치는 것을 어디에서 농구 코트장에서 이제 한참 후 11시가 넘은 한참 후에도 Could you restrict 이게 이제 결론이죠. Could you restrict 제한 좀 해주시겠어요. 이제 restrict A to B는 A를 B로 제한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restrict 제한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어떤 시간인가? 농구 코트장이 개방되는 그 시간을 A를 to B 9시 전, 밤 9시 전으로 좀 제한 좀 해주십시오.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I am not 내가 아니다. 유일한 사람 in the neighborhood 그 마을의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That is affected 영향을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다. 이 소음 문제에 의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제 이런 소음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 appreciate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Your assistance 당신의 협조에. 네. 1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스크는 체로키 부족의 소년인 체스크가 앉아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무 그루터기 위에. 뭐뭐로서 의식, 통과 의식이니까 통과 의례로서 청년들을 위한 그의 부족. 체스크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하룻밤을 숲에서 착용하면서 눈가리개를 알지 못한 채 그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그렇죠? 통과 의례로서 청년들을 위한 그의 부족의 청년들을 위한 통과 의례로서 체스크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하룻밤을 숲에서 착용하면서 눈가리개를 알지 못한 채 그가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 의해서. 해가 지고 난 후에 체스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소음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람이 날려버렸죠. 이제 풀들을 날렸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구루터기를. 구루터기에 앉아 있었으니까 이제 구루터기를 이렇게 날릴 만큼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나 봐요. 드레드는 두려움이고 센스는 감각이자. 두려움의 감각을 두려움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수입이 날리다는 거죠. 휩쓸다라는 건데 수루는 뭐뭐를 통과하여 그의 몸을 통과하여 휩쓸다 이건데 수입 수루를 한 덩어리로 보세요. 수입의 과거니까 swept. 그래서 두려움이 휩쓸었습니다. 그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What if 하면 어쩌지? Wild beasts 야생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쩌지? I can't stand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this 이것을 야생 동물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 할 때죠. 그가 막 벗으려고 할 때 눈가리개를 도망치기 위해서 눈가리개를 막 벗으려고 할 때 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이거니까 목소리가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딘가로부터 I'm here. 내가 이곳에 있다. 너 주변에.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그리고 complete. 완성해. 너의 미션을.
그것은 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 그는 이제 체스크의 아버지겠죠. 체스크의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셨구나. 나를 근처로부터. 뭐뭐를 가지고 단지 존재, 그의 아버지의 단지 존재만을 가지고도, 즉 존재만으로도 그 소녀는 다시 획득하다 안정감을 다시 되찾았다 이 말이겠죠. 것, 이제 무섭게 하는 것, 겁에 질리게 하는 것, 그를 끔찍하게 바로 전에 끔찍하게 그를 겁에 질리게 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희박한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거를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2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농업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뭐와 같은 심는 거죠. 파종, 수확하는 것, 비료 주는 것, 해충을 관리하는 것, 키우는 것이죠. 동물을 분배하는 것, 식량을 그리고 농업의 생산물을 농산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식량과 농산물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예요? 농업이래요. 그것은 이건 농업을 가리키는 거죠. 농업은 입니다. 뭐뭐 중에 하나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필수적인 인간의 활동들 중에 하나고요. 농업은 그죠?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수천 년을. 그리고 역할을 해왔다는 거죠. 중대한 역할을. 발달, 인간의 문명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농업이. 그리고 허락해줬어요. 사람들이 만들도록, 창조하도록, 안정적인 식량원을. 그리고 정착하도록. 한 장소에. 그렇죠? 그럼 농업은 결국 뭘 했다는 거냐?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오늘날 농업은 남아있죠. 이제 필수적인 산업으로 남아있는데 이 산업이 무엇인가? 이제 먹여 살리는 산업이에요. 전 세계의 인구를 첫 번째, 그리고 지원해주는 시골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농업 공동체라고 본 거예요. 농촌 공동체를 지원해주는 중요한 산업. 세 번째, 제공해주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원료라고 보면 되겠죠. 원료를 다른 산업들을 위한 원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산업으로 남아있대요. 오늘날의 농업은 무엇인가? 중요한 산업인데 첫 번째,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려요. 그리고 농촌 공동체를 후원해줘요. 그리고 다른 산업들을 위한 원료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산업이 농업이라는 거죠. 그러나 농업이 직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face가 마주보다, 향하다, 직면하다인데 여기서는 직면하고 있다. 수많은 challenges,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뭐뭐와 같은 기후의 변화, 물의 부족, 물 부족, 그다음에 토질의 질적 저하,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과 같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봉착해 있다 이거죠. 뭐함에 따라서 세계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필수적이에요. 발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다루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이죠. 어드레스가 다루다예요. 무엇을? 어려움들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 facing이 향하고 있는 거죠. 농업을 향하고 있는 농업을 보고 있는 어려움들인데 이걸 의역을 하면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루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보장해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에요. 무엇을? 꾸준한 생산을 식량과 다른 농산물의 꾸준한 생산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마무리 정리할게요.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필수적입니다. 발견하는 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게. 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 그다음에 보장해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인데 지속적인 꾸준한 생산이죠. 식량과 다른 농산물의 꾸준한 생산을 보장해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수라는 게 글의 요지입니다. 2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술과 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과 미학은 제공합니다. 정서적인 연결을 누구에게 꽉 찬 범위의 인간의 경험에게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전 범위의 정서적인 연결을 제공해 준대요. 예술은 될 수 있습니다. 뭐뭐 이상 단지 설탕 혀 위에 단지 설탕 이상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앤전 채터지가 말을 해요. 앤전 채터지는 누구예요? 교수, 대학인데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인 앤전 채터지가 다음과 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혀 위에 단지 설탕 이상의 것이다. 라고. 예술 속에서 있을 때 무언가가 도전적인 무언가가 존재할 때 이 도전적인 무언가가 무엇이냐면요. 이제 위치가 부연 설명하죠. 또한 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또한 불편할 수 있는 도전적인 무언가가 존재하게 될 때 예술 속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제공해 줍니다. 가능성을. 됐죠? 근데 만일 우리가 be willing to 기꺼이 하려고 한다면 engage with it 그것 즉 이 불편함에 참여하다 관여하려고 한다면 이 불편함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변천 또는 변형 어떤 변형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것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아름다운 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불편한 사실을 통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예술 속에 예술이 이 불편함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강력한 아름다움의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변화할 수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예술은 됩니다. 매개물 이동해주는 장치죠. 그래서 이동 장치가 될 수 있다. 매개물이 될 수 있다. 싸우는 아이디어와 개념들과 싸우는 이제 매개물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와 개념들이냐면 어렵고 불편한 그렇지 않다면 어렵고 불편한 이런 아이디어와 개념들과 싸우는 매개물이 된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 예시로 이제 피카소가 나왔고 이제 로레인 한스베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그렸죠. 그의 걸작. 스페인어로는 구에르니카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게르니카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되겠네요. 1937년에 이 구에르니카라고 하는 그의 걸작을 그림을 그렸을 때 이 피카소는 포착을 한 겁니다.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막 가슴이 부서지는 가슴 아픈 잔인한 크루얼 본질 무엇의 본질 전쟁의 본질을 이렇게 포착한 거예요. 이 작품 속에다가 그리고 제공해 준 겁니다. 전 세계에게 어떤 방식을 제공해 줬는데 생각해 볼 방식 뭘 보편적인 고통을 보편적인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이런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이 작품 속에다 녹여놨다는 거죠.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발생된 스페인 내전에 의해서 발생된 유발된 범세계적인 보편적인 이 고통을 생각해 보는 방법을 전 세계에게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번에는 로렌 헨스베리가 이제 썼죠. 그녀의 희곡인 Raisin in the Sun 태양 속에 있는 건포도라고 하는 이 그녀의 희곡을 썼을 때 그녀가 제공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강력한 이야기를 제공해 줬어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고군분투하는 아주 힘들게 힘겹게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투쟁을 했냐면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 discrimination 차별 그리고 이제 퍼스 추구죠. 아메리칸 드림이니까 미국 아메리칸 드림의 이 추구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하면서 또한 제공하면서 감동적인 초상화 가족의 삶의 초상화를 제공하면서 2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가리켜왔습니다. 나타내왔습니다. 또는 시사해왔습니다. 중요성을 정확한 시간 측정의 중요성을 서구 경제 진보 또는 발전에 서구의 경제적 발전에 정확한 시간 측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말한대요.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쥐아크 르거프라는 사람이요 불렀어요. 탄생을 그 공공 기계 시계의 탄생을
뭐라고 불렀냐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의 전환점이라고 불렀대요. 뭐뭐까지죠. 후반, 중세 시대의 후반까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해시계 또는 물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해시계와 물시계가 역할을 하지 못했네요.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시장이 여는 걸 이제 시장 개장과 이 활동은 시작되었어요. 해가 뜬 것과 함께니까 이제 일출과 함께 그리고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정오 12시에 12시죠. 정오 12시. 언제 이때가 어떤 때냐면 태양이 있었을 때죠. 그 정점에 있었을 때니까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높이 있을 때를 정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그 최고점에 있었을 때인 정오에 마감됐대요. 하지만 할 때 최초의 공공 기계 시계가 도입되었고 그리고 확산되었을 때 유럽 도시 전체에 이렇게 확산되었을 때 시장의 시간은 정해진 거예요. 설정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스트로크는 때리는 걸 말하죠. 근데 이걸 타종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의 타종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시장 시간이. 공공시계가 이제 그러므로 크게 기여한 거겠죠. 공공의 삶과 일에 함으로써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이 새로운 시간이 뭔가 was, is, 쉬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쉬운 이런 시간의 새로운 개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삶과 일에 어떤 큰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것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용이하게 하는데 무엇을 이제 무역과 상업을 용이하게 하는데 즉 촉진시키는데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인터랙션은 상호작용 또는 거래죠. 상호작용. 그다음에 트랜잭션은 거래는 뭐와 소비자와 소매업자 그리고 도매업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거래가 되었습니다. 덜 불규칙하게 되었다는 말은 규칙적이 되었다 이 말이겠죠. 중요한 마을의 모임은 시작되었어요. 따르기를 시작했고 뭘 따르냐? 페이스는 속도입니다. 속도. 시간의 속도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잘 계획하도록 그들의 시간을 그리고 할당하도록 자원을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2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실번 골드먼은 발명했어요. 쇼핑 컬트를. 그리고 도입했습니다. 그 쇼핑 컬트를 그의 상점에 1937년에. 그것은 이제 쇼핑 컬트겠죠. 쇼핑 컬트는 였습니다. 훌륭한 장치. 이 장치가 뭐냐? Make it easy. 쉽게 만들었죠. 가목적어니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쇼핑객들이 구매하는 것을 뭐뭐만큼 많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많이 구매하는 것을 쇼핑객들이 구매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준 기계장치였다는 거예요. 뭐뭐 없이 getting tired 피곤해지는 것 없이 그다음에 seeking 찾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것 없이. 하지만 골드먼은 알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절 전체를.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복된 광고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득할 수 없었구나. 그의 쇼핑객들로 하여금 그의 고객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그 바퀴 달린 그 카트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남성들은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성들은 생각했죠. 그 남성들이 나약하게 보일 것이다. 만일 그 남성들이 밀게 되면 그 카트를 뭐뭐 대신에 가지고 다니는 것 대신에 그들의 쇼핑한 물건들을 여성들은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것들을 이 카트겠죠. 카트를 만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카트들은 상기시켜줬거든요. 그들에게 이 여성들에게 유모차를 상기시켜줬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인데 사람을 강조할 때는 who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이 카트를 사용한 사람들은 오직 몇몇 어르신 쇼핑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돼요. 주어를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만들었죠. 그 카트를 훨씬 덜 매력적으로 그 대다수의 쇼핑객들에게. 그때 골드먼이 이제 떠올렸습니다. 한 아이디어를. 그는 골드먼은 채용을 했어요. 몇몇 모델들을 남녀 모델인데 다양한 나이대의 남녀 모델을 채용을 해서
요청을 했죠. 그들에게 이 모델들에게 밀라고 그 카트를 이제 밀라고 그 상점 안에서 그리고 쇼핑을 하라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건 ask 목적어 to 부정사 and to 부정사인데 이 앞에 to가 있으니까 뒤에 to는 생략을 한 겁니다. 한 젊은 여성 직원이 있죠. 이제 서 있는 근처 입구 근처에 서 있던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말을 해줬죠. 일반 고객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카트를. Why don't you 동사원형 뭐뭐 해보는 게 어때요? 근데 여기에 이제 use the cart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why don't you 동사원형 사용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 카트를. 그것이었습니다. 전환점. 몇몇 이제 바람잡이들이 변장한 뭐뭐로서 일반 쇼핑객으로 변장한 그 몇몇 바람잡이들이 쉽게 성취했습니다. 것을 논리, 설명 그리고 광고들이 fail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는데 하지 못했던 그것을 쉽게 달성을 했어요. 몇 주 이내에 쇼핑객들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카트를. 24번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뭐에 반응하여 인간과 같은 돌보는 로봇에 대하여 반응하여서 비판가들은 비난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절 전체를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창조한다고 도덕적 위험을 누구에 대한 치매 환자에 대한 도덕적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창조한다라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 속임수가 때때로 허용이 돼요. 언제? 이 속임수가 도움이 될 때, 가치 있는 목표에 도움이 될 때 이 속임수가 가끔씩 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속임수가 should be allowed 허용되어져야 될까? 취약한 유저들을 위해서 또는 취약한 유저들에게 허용되어져야 될까? 꼭 뭐뭐처럼 어린이들 자폐성 스펙트럼 상에 있는 어린이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1부터 5까지 보면 자폐성이 약한 것, 센 것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 그래서 이제 자폐성 스펙트럼 상에 있는 어린이들 뭐를 가지고 있는 로봇 친구를 가지고 있는 자폐성 스펙트럼 상에 있는 어린이들이 쉽게 속임수를 당해요. 생각하도록 로봇을 친구처럼 생각하도록 쉽게 속임수를 당하는 것처럼 어른들, 나이든 어른을 어르신들, 인지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쉽게 이제 요게 생략된 거예요. be 뒤에 easily fooled into 여기서 보세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easily부터 여기까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역시 인지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도 어떨 수 있다는 거야. 쉽게 생각하도록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봇을 친구라고. 이제 누구의 말에 따르냐면 알렉시스 엘더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예요. 이제 메릴랜드 대학에 있는 교수인 AE라는 이 교수의 말에 따르면 로봇들은 이다 가짜 친구들. 이 가짜 친구들이 뭐냐면 열등해요. 진정한 우정보다. 이제 추론해 보는 것이죠. 뭐뭐를 따라서 비슷한 맥락을 따라서 추론을 해보면 이제 존 설린스가 이분 누구냐? 교수예요. 서모나 주립대학에 있는 이제 교수인 존 설린스는 주장을 해요. 대절 전체를. 로봇들이 should remain 남아있어야만 한다. 상징적이거나 만화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왜?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로봇들이 쉽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로써 인조의 즉 가짜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순박한 유저들에 의해서도 쉽게 이게 가짜구나라고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로봇들은 어떻게 남아있어야 돼? 상징적이거나 만화적인 것으로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생기면 안 되고 만화처럼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순박한 사람들도 봐도 이거는 가짜구나 이렇게 인식하니까. 근데 이제 로봇을 분명하게 가짜로 만드는 것은 또한 피하게 해줍니다. 소위 이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불쾌한 골짜기가 무엇인가? 로봇들이 인식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뭐로 무서운 것으로 인식돼요. 왜? 그 로봇들이 매우 아주 밀접하게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인간을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지만 우리를 매우 닮았으니까 오휴 로봇이 사람 같아. 너무 사람 같아. 그러면 등골이 오싹하죠. 그러니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을 이제 그 불쾌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가짜라고 분명히 영어 로봇을 가짜라고 만드는 것은 로봇을 가짜라고 인식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불쾌한 골짜기를 피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무 인간처럼 보이면 막 소름이 돋거든요. 그걸 uncanny valley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비평가들 로봇의 기만, 로봇의 속임수에 대한 다른 비평가들은 주장합니다. 대체 전체를 보살핌을 받는 수혜자들, 즉 돌봄을 받는 사람들이 속임수를 당해요 생각하도록 대절 전체를 로봇들이 돌봐준다라고 생각하도록 속임수를 당하게 될 때 이것은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위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대요. 2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매기 엘 와커는 성취했어요. 전국적인 명성을 뭐뭐로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리더로서 그녀는 있었습니다. 뭐뭐 중에 가장 초창기에 흑인 학생들 중에 있었대요. 출석한 학생들이죠. 새롭게 설립된 공립학교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하여 새롭게 설립된 공립학교에 출석한 가장 초창기의 흑인 학생들 중에 있었습니다. 졸업한 후에 그녀는 일을 했네요. 선생님으로서 3년 동안 어디에서 벨리 스쿨에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녀가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1900년대 초반에 버지니아 은행인데 이 버지니아 은행이 어떤 곳이냐 소유된 은행이에요. 백인 은행가들에 의해서 소유된 이 버지니아 은행이 뭐뭐를 꺼려했어요. 기꺼이 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단체나 개인들과는. 인종적 차별이죠. 이제 백인 은행가들에 의한 이 인종적 차별이 이끌었어요. 그녀로 하여금 공부하도록. 무엇을 공부해요? 은행 금융법을. 그녀가 설립했네요. 신문사를. 왜? 장려하기 위해서 더 친밀한 소통을. 누구와? 자선단체와. 그녀가 속해 있는 자선단체와 누구랑? 대중들과 사이에 친밀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차렸다는 거예요. 곧 그녀가 설립을 했어요. 세인트 루크 페니 저축은행을. 이 저축은행이 살아남았어요. 대공황으로부터. 그리고 합병했어요. 누구랑? 두 개의 다른 은행이랑.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세인트 루크 페니 저축은행은 번성했어요. 뭐뭐로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은행으로 2009년까지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와커는 성취했죠. 성공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이냐 만들려는 비전이죠. 향상을 삶의 방식의 향상이죠.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위한 삶의 방식의 어떤 향상을 만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성공을 성취한 겁니다. 2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렉틴은입니다. 커다란 단백질. 이 단백질이 뭐냐? 뭐뭐의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무기 역할. 어떤 무기냐? 식물들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왜?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됐나요? 렉틴은 커다란 단백질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중요한 무기 역할을 해요. 식물들이 사용하는 무기.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렉틴은 대부분의 식물 속에 있는 이 렉틴들은 결합을 합니다. 탄수화물과. 언제 우리가 섭취할 때 그 식물을 섭취하게 될 때. 그것들은 이 렉틴들은 또한 결합합니다. 당 분자와. 발견되는 당 분자죠. 내장 속에서 위장, 장, 뇌 그리고 말단 신경 사이에서 그리고 관절에서 그리고 모든 신체 액체를 이제 체액 속에서 발견되는 당 분자와 결합을 한대요. 렉틴의 성질을 한번 보세요. 렉틴은
탄수화물하고 결합도 하고 당하고도 당 분자랑도 결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건드리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 끈적이는 단백질은 방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을. 세포 사이에 메시지 전달을. 그리고 유발할 수 있어요. 독성 있고 염증성 반응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럼 이제 뇌가 안개는 정신이 혼미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럼 뇌가 혼미해지는 것, 이걸 뇌 피로 현상이라고 본 겁니다. 뇌가 혼미해지는 것은 단지 한 가지 결과다. 의미상의 주어니까 렉틴이 해방하는 한 가지 결과예요. 뭘 방해하는 거냐면 의사소통을, 신경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한 가지 결과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뇌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혼미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위장 장애는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 렉틴 과다의 흔한 증상. 지금 계속 렉틴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죠. 이제 건드리 박사는 이제 나열을 합니다. range of가 다양한이고 wide는 넓으니까 넓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다른 건강상 문제를 나열하고 있어요. 뭐를 포함하여 이제 관절이 아픈 것, 디멘시아는 24번 지문에도 나왔었죠. 이제 치매, 두통, 그리고 불임을 포함한 다른 광범위한 다양한 이 건강상의 문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건강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해결이 된 문제예요. 그의 환자에게서 일단 그 환자들이 제거했을 때 렉틴을 그들의 식단으로부터 그러니까 렉틴만 안 먹어보니까 이제 환자들 사이에서 이런 많은 건강상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건드리 박사가 이번에는 이제 폴 살라디노 박사도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을 적었어요. 하이포테시스는 가설이죠. 어떤 가설이냐면 렉틴이 관여되고 있다. 파킨슨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 또한 획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지지를 이제 받고 있다라는 거죠. 뭐와 더불어 동물 연구와 더불어 이 동물 연구가 어떤 연구냐면 보여주는 동물 연구예요. 대절 전체를. 렉틴이 일단 섭취되면 렉틴은 손상을 끼칠 수 있다. 장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다. 어디까지? 뇌까지. 그런데 이 뇌가 어떤 곳이냐? 이 뇌에서 그것들 이 렉틴이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도파민 작동성 신경에 독성을 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정리합니다. 네. 3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은 변화시켜요. 방식을 개인과 사회가 이해하는 방식이죠. 개념, 사생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그 방식을 변화시킨대요.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에 대해 누군가가 가지고 있네요. 새로운 능력을 접근하는 능력,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또는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 능력,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정보를 막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의 진보는 요구합니다. 시민들과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하도록. 뭘 고려하냐? 어떻게 사생활의 보호가 확산되어져야 되는 또는 확장되어져야 되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이 발전되었으니까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할 때 카메라가 최초로 되었어요. 이용 가능하게 상업적인 용도 또는 그리고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국가와 시민들은 이제 투쟁을 한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여부에 대해서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어져야만 하는지의 이 여부에 대해서 투쟁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을 사진 찍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허락 없이
사진 찍히는 것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제정되어져야만 한다. 이 여부에 대해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재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사생활에 대한 재고, 초래된 즉 발생된 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초래된 발생된 사생활의 재고는 재확인시켜줬어요. 구별을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구별을 재확인시켜줬다는 거죠.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 의해서 대절 전체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동의를 보여지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하여 being seen, being recorded 기록되어지는 것에 동의를 자동적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일단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을 내딛게 되면 공적인 장소에 됐나요? 그래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 의해서 대절 전체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동의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녹화되어지는 것. 일단 그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공적인 장소에. 비록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확산, 감시 카메라의 이 확산에 불편해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대부분의 문화의 시민들은 적응을 했어요. 그 사실에 동격이 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포기하는 것, 권리를 관찰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관찰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관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관찰되어지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것은 유발합니다. 더 적은 해를 지역사회에. 뭐보다 fail to 부정사는 뭐하는 것을 실패하다죠. 감시를 갖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니까 감시당하지 않는 것보다는 감시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감시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적은 해를 유발한다라는 거죠. 이 사실에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31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연이에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이 우연이 뭐뭐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비이성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여요. 이 비이성적인 사건. 어떤 사람들은 정의해요. 그 비이성적인 사건을 기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몽테인유가 말한 것처럼 기적의 기원은 있어요. 우리의 무지 속에. 이게 핵심이네요. 수준에서 우리의 지식,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에서 우리의 무지 속에 기적의 기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적은 훗날 발견되어져 왔습니다. 순응하는 것으로 순응. 법칙,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 혹은 기술 발전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표현했네요. 그것을 표현한 것처럼 어떤 것들인데 미스테리한 것, 신비한 것들은 아직은 are not miracle, 기적이 아니다라고 괴테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신비스러운 것이 기적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기적은 이제 가정을 해요. 개입을. 더 높은 힘의 개입이, 그러니까 약간 초월적인 힘의 개입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적의 발생에서. 근데 그게 뭔가 너머에 있어요. 인간의 능력,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는 거를 인간의 이해력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좀 더 높은 힘의 개입을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힘의 개입을 가정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있습니다. 질서정연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체계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발생시키는 방법. 무엇을? 기적을 발생시키는 아주 질서정연하고 간단한 방식이 있어요. 뭐 없이 신성한 계시나 또는 영감 없이도 기적을 유발하는 아주 좀 간단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건의 근원을 조사하거나 발견하는 것을 체킹아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근원을 조사하고 발견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즉 그 사건의 근원을 확인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그냥 정의해버리면 돼요. 그 사건의 근원을 기적이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리면 돼요. 일일이 그 찾고 조사하고 찾는 것보다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적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되면 기적은입니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명.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게을러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래도 되고, 너무 게을러 생각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사람들의 그냥 변명일 뿐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은 우리의 무지에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이렇게 근원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이건 기적이야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32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32번을 정리에 앞서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등장하는데, 이 새로운 정보는 사건 후에 마주친 정보예요. 그다음에 외부 정보.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건 후에 잘못된 정보를 새로운 정보, 사건 후에 마주친 정보, 외부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왜곡된 정보. 사건 외부의 정보가 이제 기억에 이제 통합되어서 그 사건을 처음과 다르게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건 이후의 정보가 결국은 기억을 왜곡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가 있는데요. 우연히 마주치는 정보예요. 뭐뭐 이후에, 사건 이후에 우연히 마주치는 그 정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억하는 것에. 외부 정보 이제 등장하죠. 외부 정보. 이 외부 정보가 쉽게 통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격자의 기억에. 특히 만일 뭐하다면 그 사건이 좀 형편없이 부호화된다면, 혹은 그 기억이 어디에서 비롯됐다면, 먼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면 정확하지 않겠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 말은 그럴 경우라는 거는 if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좀 형편없이 부호화되거나 그 기억이 너무 먼 사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 경우에는 시간과 망각이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 원래의 기억을 저하시키는 거니까 원래의 기억을 자꾸 희미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뭐뭐가 있다면, 감소된 정보가 있다면, 이용 가능한 기억 속에서 이용 가능한 감소된 정보가 있다면, 근데 이제 with which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으로 정리하세요. 확인할, 굳이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확인할 감소된 정보. 무엇을? 타당성을. 사건 이후에 잘못된 정보의 타당성을 확인할 감소된 정보가 있으면, 됐나요? 사건 이후에 잘못된 정보의 타당성을 아주 확인해야 되는 풍부한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감소된 정보, 별로 정보가 없게 된다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덜하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거절당할 것이 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보가 거절당할 가능성이 적다, 이 말은 왜곡된 정보가 거절이 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은 왜곡된 정보가 들어온다, 이 말이겠죠. 이제 오히려 특히 뭐 할 때 그 새로운 정보가, 왜곡된 정보가 적합하게 될 때, 딱 맞아떨어질 때, 그 목격자의 현재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사용될 수 있을 때,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make sense는 이치에 맞는 또는 이해되는, 그나 그녀에게, 목격자에게 딱 이해되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잘못된, 이 새로운 정보가 사용되게 될 때, 그 잘못된 정보는 통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뭐로서, 일부로서, 원래의 경험의 일부로서 통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분명합니다. 명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명시적이라는 말은 그 목격자도 알고 있어요.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명시적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이 자주 종종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즉 목격자는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을. 뭐에 대하여?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없이, 인식하는 것 없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다른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격자는 심지어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정보의 출처를 알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보가 뭐뭐로 이어지는 거죠. 새로운 기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정보의 출처를 이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이제 법정 상황 맥락 속에서 법정 상황 속에서의 이 잘못된 정보의 원천이 이제 마주쳐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from A에서 to B, to C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이제 논쟁이죠. 다른 목격자와의 그 논쟁에서, 또 사회 소셜 미디어 검색에서, 또 여러 인터뷰에서 그 조사관과 다른 법률 전문가와의 여러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든지 이런 법정 상황의 잘못된 정보의 원천이 출처가 마주쳐질 수 있다는 거죠. 33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상관관계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통찰력, 그 상관관계가 제공해주는 통찰력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이래요. 이러한 통찰력은 자주 종종 가려지게 돼요. 언제? 우리가 가져오게 될 때.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다시 가져올 때, 그 그림, 여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황 속에 인과관계를 가져오게 될 때 이러한 통찰력이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상관관계가 제공하는 통찰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강력한데, 이 상관관계가 제공하는 이 통찰력이 가려지게 된다. 빛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언제? 인과관계를 그 상황 속에다가 다시 가져오게 될 때예요.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를 가져온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보니까 중고차 딜러가 공급을 했어요. 데이터를 통계학자들에게. 예측하는 데이터예요. 무엇을? 어떤 것이고 자동차들이고 이용 가능한이고 구매를 위한 이용 가능한 걸 구매 가능한. 옥션은 경매죠. 경매에서 구매 가능한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가 가질 것 같은가, 문제를 가질 것 같은가를, 이것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통계학자에게 제공했단 말이에요. 중고차 딜러가. 그러니까 상관관계 분석이 보여준 거예요. 대절 전체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오렌지 색상의 자동차들이 훨씬 덜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결함을. 심지어 뭐 할 때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읽을 때조차도, 이 사실, 즉 오렌지 색상의 자동차가 결함이 덜하다라는 이 사실을 읽을 때도 우리는 이미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되지라고. 즉 오렌지 색상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뭐하게 돼? 자동차 애호가였기 때문에 일 것 같아서, 그리고 그들이 더 잘 돌볼 것 같아서, 그들의 자동차를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서 결함이 없는 걸까? 아니면 뭐뭐 때문일까? 다음과 같은 것 때문일까? 오렌지 색상의 자동차가 더 눈에 띄게 돼서 도로상에서, 그래서 덜 있게 돼. 자동차 사고니까 자동차 사고가 덜 나서, 그래서 이 오렌지 색상의 자동차가 있게 된다. 더 좋은 컨디션에 있게 된 걸까? 다시 재판매될 때. 이런 상관관계를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우리는 사로잡히게 돼요. 어떤 함정 속에, 경쟁적인 인과 가설의 함정 속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도는,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상황을 이런 방식으로, 상관관계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과관계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의 방식으로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가 오직 뭐 할 거예요? 만들어요. 그 상황을 더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는 존재합니다. 즉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좀 명확하니까. 근데 우리는 쉽게 할 수 없어요. 그 동일한 것을 쉽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상관관계는 명확하니까 수학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보여줄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게 낫다. 보류하는 게 낫다. 노력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 이유를 상관관계 이면에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의 이면에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죠.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쥐, 야생에 있는 대부분의 쥐들은 잡아먹히게 되어요. 혹은 죽게 됩니다. 뭐하기도 전에 그들의 수명, 평균 2년이라고 하는 그들의 수명이 끝이 나기도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야생에 있는 쥐들은 죽게 됩니다. 외적인 원인들,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와 같은 질병, 아사, 굶어 죽는 것, 혹은 포식자와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뭐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또 내적인 원인, 노화와 같은 내적 원인이 아니라 그것이 이유가 됩니다. 예, 요거는 사역동사가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사역동사 목적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다. 자연이 만들었어요. 쥐를. 어떤 쥐? 살게 되는 쥐, 살고 있는 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2년 동안인데 2년보다 더 이상 모험하지 않으니까 2년 이상이 아닌 그러니까 2년 동안 2년이 못 되도록 2년 미만 동안 평균적으로 살게 하는 쥐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도달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네,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한 동물 종의 평균 수명 혹은 그 동물 한 동물 종이 노화하는 그 속도는 결정된대요. 뭐에 의해서? 평균 시간에 의해서. 어떤 시간이냐? 그 이 동물 종이 살 수 있는 야생에서 살 수 있는 그 평균 시간에 의해서 한 동물 종의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나 그 한 동물 종이 노화하는 늙어가는 그 속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해 줍니다. 왜 박쥐가 살아서 30살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박쥐가 30년 동안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대요. 뭐뭐와 대조적으로 쥐와는 대조적으로 박쥐는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박쥐가 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입니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박쥐들이 피할 수 있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거, 이 위험으로부터 훨씬 더 빠르게. 뭐뭐 덕분이죠. 그들의 날개 덕분에 박쥐들은 또한 커버할 수 있었어요. 더 긴 거리를 이렇게 커버했으니까 이제 이동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리고 더 잘 발견할 수도 있어요. 음식을 날개 덕분에. 모든 유전적 이 변화들 과거에 가능하게 만든 이것이 무엇인가? 더 오래 사는 것을 누가? 박쥐가 더 오래 살게 하는 것을 오래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과거에 이러한 모든 유전적 변화들이 유용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박쥐들은 이제 be able to는 can하고 같잖아요. 할 수 있었던데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쥐보다는 도망치는 것을 위험으로부터 찾는 것을 음식을 생존하는 것을 쥐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모든 유전적 변화가 즉 날개가 있는 유전적 변화가 유용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35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입니다. 결과물, 습관과 반복의 결과물이래요. 비록 현대 과학이 또한 주장하긴 하지만 대철 전체를 그것이 도덕적 우수성이 가질지도 모른다. 타고난 유전적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현대 과학이 주장하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도덕적 우수성은 이더라 결과물, 습관과 반복의 결과물이더라.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대절 전체를 의미한다. 도덕적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초창기에 우리의 삶의 초창기에 will be set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도덕적 우수성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초기에 설정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질문 얼마나 일찍 가르쳐야 될지 그 도덕적 우수성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주장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 우리의 성격을 많이 5살 혹은 그 무렵 이후에는. 하지만 뭐뭐에서처럼 많은 다른 사례에서처럼 다른 것들에서처럼 프로이드가 틀렸어요. 최근 심리 조사가 또는 심리 연구가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이게 핵심적인 정보죠. 성격의 특성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30세 무렵에. 둘 다 남자 여자 둘 다에서 그러니까 남녀 둘 다에게서 30세 무렵에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성격의 특성이 민족성과는 상관없이 뭐뭐함에 따라서 인간의 뇌가 계속해서 발달함에 따라서 신경 해부학적으로 그리고 인지적 기능 면 둘 다에서 20대 중반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이해의 이점은 이걸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은 대절 전체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다. 조금 더 낙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드보다는 뭐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도덕적 우수성을. 36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크기예요. 한 종의 크기는 아닙니다. 우연한 것이. 그것은 입니다. 미세에 조정된 상호작용이래요. 한 종과 그 한 종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 사이에 미세 조정된 상호작용이래요. 한 종의 크기가. 오랜 시간 동안 크기의 변동은 자주 종종 나타내 왔습니다.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 왔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난 500에다가 밀년이 100만이니까 지난 5억 년 동안 이 경향은 어디 쪽으로 향해 왔어요. 어디 쪽으로 향해 왔다는 건데 동물이 더 커지는 쪽으로 향해 왔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 상당한 변화의 추세는 동물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쪽으로 향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해양 동물에게서. 이 해양 동물들의 평균적인 사이즈가 증가했어요. 150배나.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은 지난 5억 년 동안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관찰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변화들을. 이 경향 속에 있는 변화를 이제 보는 것을 시작하고 있어요. 관찰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대절 전체를. 많은 동물들이 이제 쪼그라들고 있대요. 이제 점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종들 모든 범주,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종들이 발견되어졌어요. 더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은 뭐뭐인 것으로 나타났냐면 열인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물들은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동물들,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이 목격해 왔대요. 온도가 상승한 것을. 3에서 2는 이겁니다. 3에서 4도 셀시우스는 섭씨죠. 3, 4도 정도 상승하는 것을 이 동물들이 이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동물들이 이탈리아 알프스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목격해 왔대요. 온도가 상승한 것을 3, 4도 정도 1980년대 이후로 피하기 위해서 과열을 피하기 위해서 샤무의 염소들은 이제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그들의 날들을 쉬는데 뭐라기보다는 음식을 찾으려면 열이 발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음식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쉬는데 그들의 하루를 보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결과 단지 몇십 년 만에 새로운 종, 샤무아 염소의 새로운 종이 25% 더 작아지게 되었대요. 37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랜덤 샘플링은 였습니다. 좋은 지름길. 그것은 즉 랜덤 샘플링은 만들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의 문제의 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대요.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하지만 뭐뭐와 마찬가지로
전환하는 거죠. 무엇을 전환하는 거냐면 디지털 이미지나 노래를 더 작은 파일로 전환하는 것은 바꾸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냈대요. 데이터의 손실의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보는 손실이 돼요. 언제? 샘플링을 할 때는. 이 샘플링을 할 때는. 그렇죠. 샘플링의 장점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이 샘플링의 장점은 방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가능하게 해줬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야? 데이터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샘플링을 하게 될 때는 데이터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샘플링과 반대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풀 데이터셋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데이터셋 혹은 전체에 근접한 데이터셋을 갖는 것은 제공해줘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첫 번째 자유는 어떤 자유냐? 탐험할 수 있는 자유. 두 번째는 볼 수 있는 자유. 무엇을? 그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세 번째는 더 자세히 보는 거죠. 특정한 측면. 그 데이터의 특정한 측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자유를 준대요. 무엇이? 완전한 전체 또는 전체에 가까운 데이터셋을 갖는 것은 샘플링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절한 예를 들어보자면 적절한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가 될 수 있대요.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포착을 합니다. 빛의 한 단면을 포착을 하는데요. 이 빛의 한 단면을 이제 전통적인 일반적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빛의 단면을 이제 포착을 한대요. 됐죠? 라이트 필드 카메라는. 그리고 또 하나 광선을 포착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라이트 필드로부터의 광선을. 이 광선이 어느 정도의 개수냐면 1100만 개의 광선에 해당하는 이 광선을 포착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진 작가들은 결정할 수가 있네요. 나중에 이걸 하나의 의문사 덩어리로 보세요. 의문사 투부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 작가들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이미지에 어떤 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파일 속에서. 그러면 없습니다. There is no는 없다. 필요가 없어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죠. 그것을 하는 것을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광선, 전체 라이트 필드에서 비롯된 그 광선이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까워요. 모든 데이터 값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00만 개의 광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모든 데이터에 근접한 거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디지털 파일로. 그래서 그 결과 정보가 어때요? 더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뭐보다? 일반적인 사진보다는. 일반적인 사진이 어떤 거냐면 사진 작가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를. 뭐 하기도 전에 그 사진 작가가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38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내향적인 리더들은 정말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강력한 문화적 억측을. 동격입니다. 이 강력한 문화적 억측이 무엇인가? 외향적인 사람들이더라 더 효율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문화적 억측을 정말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내향적인 지도자들이. 비록 인구는 나누어져 있어요. 거의 똑같은 비율로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이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96% 이상의 관리자와 임원진들이 이더라 누구냐? 외향적인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한 연구에서 행해진 연구죠. 2006년에 행해진 한 연구에서 65%의 고위 기업의 간부들, 임원들이 보았어요. 내향성을 무엇으로? 장애물로, 리더십에. 근데 우리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을.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즉 항상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젠트 대학이 이제 발견했습니다. 대절 전체를. 뭘 발견했냐면 어떤 욕망이 입니다. 핵심 비결, 핵심 요인 이건데 어떤 욕망이냐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이제 능력을 주는 거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고자 하는 이 욕망이 이것은 이런 욕망은 더 흔해요. 내향적인 사람에게서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내향적인 사람 사이에서 흔한 이 욕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이 욕망이 내향적인 사람에게서 더 흔하다라는 이 욕망이 핵심 요인이 돼요. 뭐 하는데 되는데 리더가 되는 거, 그리고 보유하는데 리더십을 보유하는데 핵심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 대학교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소위 servant leadership, servant는 이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데이팅백은 거슬러 올라가죠. 고대의 철학 문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니까 이런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게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고대의 철학적 문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소위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이 고수합니다. 어떤 믿음, 신념을 어떤 신념이냐 동격에 된 회사의 목표가 가장 잘 성취된다고 뭐함으로써 도와줌으로써 노동자나 혹은 고객이 성취하도록 그들의 목표를 이게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러한 리더들은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그러한 리더들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하는 겁니다. 빛을 비춰주기를 다른 사람의 성공과 우승과 성취에 즉 서번트 리더십은 요구하는 거죠. 겸손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겸손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39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까지 프랑스가 개발을 했대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단위들, 측정의 단위들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요. 19세기까지는 프랑스가 개발을 했대요. 시스템을 정확하게 규정되는 측정의 단위의 시스템을. 왜? 포착하기 위해서 공간과 시간과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시작했대요. 시키기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도록 그 동일한 기준들을. 불과 반세기 50년 후인 1920년대에 그 발견, 양자역학의 그 발견이 즉 양자역학의 발견이 영원히 파괴시켰대요. 그 꿈을. 무슨 꿈인가? 포괄적이고 완벽한 측정의 그 꿈을 파괴시켰대요.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 무엇인가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프랑스가 아주 정확한 그 측정의 단위의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양자역학이 파괴시켰다라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나 뭐뭐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 물리학자의 그 집단을 제외하고는 그 정신, 인간의 추진의 정신, 무엇을 추진하려고 해요? 결함 없이 측정하고자 하는 인간의 추진의 그 정신은 즉 결함 없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 추진의 정신이 계속되었대요. 공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럼 프랑스는 좀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양자역학이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파괴시켜버렸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결함 없이 측정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게 지금 글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인데 비즈니스의 세상이죠.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그 정신, 결함 없이 측정하려고 하는 인간의 추진의 이 정신이 심지어 확장되었대요. 뭐함에 따라서 정확성을 지향하는, 정확성을 추구하는 이 과학들이 이게 뭐예요? 수학과 통계라고 하는 정확성을 추진하는 또 지향하는 이 과학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기. 모든 분야에, 상업의 모든 분야에 끼쳤대요. 여기까지 한 단락. 그러나 이제 반대로 추세, 경향, 과거의 몇십 년의 이 경향과는 반대로 과거의 몇십 년이 뭐예요? 정확한 시스템이 상업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던 그 추세와는 반대로 많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발생하고 있는 상황,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많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허용하는 것,
무엇을 부정확성 이걸 즉 이제 번잡성에 대한 번잡성을 허용하는 것 또는 부정확성 즉 번잡성을 허용하는 것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긍정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다. 단점이 아니라 뭐뭐로서죠. 거래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거래로서 무엇을 완화시킬 건데 기준들 허용 가능한 실수의 기준들 허용 가능한 실수의 기준을 완화시킨다. 이 말을 보세요. 이게 정확성이야. 예전에는 여기에서 정확성을 딱 끊었는데 이걸 좀 더 완화시켜줘. 그러면 정확성이 좀 떨어져도 이거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용 가능한 실수들의 기준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거래로서 이거에 대한 교환으로서 사람은 뭘 얻을 수 있어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확성을 허용해 주는 조건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not just A but B죠. A뿐만 아니라 B 둘 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더 많은 것이 조금 있는 것보다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때때로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확성에 의한 더 많은 데이터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보다는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0번 마지막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실험실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대절 전체를 협력적인 사람들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것이 뭐예요? 협력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이점을 받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입니다. 주는 것, 사람들에게 기회를. 행동할 수 있는 기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에 그 기여자들을 향하여 또는 그 기여자들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면 된대요. 그 예시가 나왔어요. 예로 팻 바클레이인데 교수네요. 이제 구엘프 대학의 교수인 팻 바클레이가 시켰어요. 참가자들로 하여금 하도록 무엇을 협력적인 게임을. 이 협력적인 게임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어요. 돈을 뭐를 향하여? 집단 기금을 향하여. 즉 집단 기금에 돈을 기부할 수 있는 협력적인 게임을 시켰대요. 근데 이 집단 기금이 무엇인가? 도움을 줬어요. 모든 그룹의 멤버들에게 도움을 준 이 집단 그룹 기금에 돈을 기부한 협력적인 게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허용했어요. 참가자들이 주도로 다시 돈을 누구에게? 다른 참가자들에게. 뭐에 근거하여? 그들의 평판에 근거해서. 근데 어떤 평판이 있냐? 더 많이 기부를 했어요. 이제 그룹 기금에 더 많이 기부한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받았어요. 책임을. 더 많은 돈에 대한 책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덜 기부한 평판을 받은 사람보다. 됐죠? 그래서 A, B, C가 있는데 이제 기금을 이렇게 여기다 돈을 다 이렇게 기부를 했나 봐요. 그런데 B가 제일 많이 냈어. C가 그 다음에 A가 덜. 그렇게 이런 평판에 따라서 다시 이 기금을 이렇게 이 돈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또 다시 재분배를 했나 봐요.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결과가 또 발견되었대요. 다른 연구원들에 의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서는 기여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집단에 더 공헌한 사람들이 또한 선택되었어요. 더 자주 상호 파트너로서. 그리고 선호되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R가 생략된 겁니다. R수가 생략된 거예요. 또한 선호되어졌어요. 리더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된 겁니다. 또 등급을 받았어요.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 장기간의 관계를 위한 더 바람직한 파트너로서 또 평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인식되었대요.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리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대요. 근데 이번에는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받는 경향이 있어요. 언어적 비판 혹은 훨씬 더 심각한 벌을
받는 경향이 있었대요. 자, 이제 이걸 요약해 본 지문이 이겁니다. 연구들은 시사합니다. 대절 전체를 또는 대절 전체를 보여줍니다. 개인들인데 어떤 개인들이냐? 행동한 개인들. 관대함을 가지고 그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의 공동체에게 관대함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은 더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뭐로서 그런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인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구성원들,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누구보다?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즉 그들의 공동체를 향하여 관대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관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더 평가받는 경향이 있대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